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19년 전 안타까운 대구 여대생의 죽음. 경찰은 그 당시에 사람이 드문 새벽 5시 10분 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치여 숨진 이 여대생. 경찰은 그 당시에 그냥 단순 교통사고로만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아버지가 이것은 교통사고 뒤에 성폭행이라는 끔찍한 사건이 숨겨 있었던 것이다 라고 수차례 의문을 제기했던 그 사건입니다. 결국 검찰의 수사로 이어졌고 검찰은 스리랑카인을 범인으로 특정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그리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스리랑카인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은 채 본국으로 추방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 있는 건지 검찰과 경찰이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는 한 것인지 피해자 아버지의 심경은 어떨지 저희가 출연물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19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일지입니다. 1988년 10월 17일 새벽 5시 10분 정은희 양, 당시 대학교 1학년 정은희 양, 구마 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치여서 사망을 합니다. 경찰은 이때 당시에 그냥 교통사고로 처리를 했지만 정양의 아버지가 오후 1시에 사고 현장 고속도로 인근 수풀에서 정양의 속옷을 찾아서 경찰에 제출합니다. 1988년이라 1998년이라는 거 정정해드립니다. 정양의 유족이 아버지가 사고 현장에서 정양의 속옷을 찾아서 경찰에 제출합니다. 이게 단순 교통사고라면 어떻게 우리 딸의 속옷이 고속도로 인근에 있느냐. 12월 21일 경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어떻게 경찰이 이렇게 종결할 수 있었는지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그러자 정양의 아버지를 비롯한 유족이 검찰에 재조사해 주기를 간곡하게 진정을 합니다. 1999년 3월에 국과수는 아버지가 찾은 정양의 속옷에서 남성의 정액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정양 유족은 100여 차례 진정, 고소, 고발을 했지만 모두 각하가 됩니다. 2014년 5월 31일 정양의 유족은 결국 성명불상자를 강간살인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왜냐? 검찰과 경찰이 도통 수사를 안 해줬기 때문에 피의자, 용의자가 특정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진 모르지만 누군가가 내 딸을 강간살인한 거다라고 유족들이 고소를 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성명불상자를 고소를 했을까요? 그런데 이 사건 2013년 9월 5일 그제서야 검찰이 나섭니다. 1998년에 있었던 이 사건인데요. 2013년이 돼서야 검찰이 스리랑카인 K씨를 구속 기소합니다. 사건이 이후로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이 스리랑카인 K씨는 한국에서 한국인 아내와 함께 가정을 꾸리면서 거저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범 2명을 수배했지만 공범 2명은 이미 본국으로 추방된 직후 정양 아버지는 그때 당시 딸이 죽고 우리 가족의 시간은 멈췄지만 내 가슴속에 공소시효는 없다라고 외칩니다. 검찰이 스리랑카인 K를 기소했을 때는 이미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던 그런 뒤늦은 시점이었습니다. 2014년 5월 30일 법원은 K씨에 대해서 1심의 무죄를 선고합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검찰이 강도죄까지 추가해서 공소시효를 늘리려 했지만 강도죄의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법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법원도 안타까웠을 거예요. 2015년 8월 11일 고법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합니다. 역시 검찰이 무리하게 적용했던 강도 혐의는 입증이 안 됐다는 겁니다. 성폭행은 분명한데 성폭행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겁니다. 결국 강도죄를 처벌할 수 없었던 법원은 2심도 무죄, 대법원도 이 스리랑카인 K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맙니다. 임지 변호사님, 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이거? 우선은 초동수사가 정말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의 처음 수사가 이른바 엉망이었다. 네. 지금 이 정양이 숨진 장소가
집에서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정량이 그날은 대학 축제가 있어서 좀 늦게 귀가를 하던 도중이었는데 집과 전혀 정반대 방향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 그리고 또 사체를 확인해 보니까 뭐 속옷이 없었다. 이런 등등의 정황을 보고 아버지가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생각해가지고 그 주변을 샅샅이 뒤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정액이 묻은 속옷을 발견해서 경찰에 가져다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종결을 했다. 이 부분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죠. 저는 이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한 이 경찰에 대한 처벌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결국 사건의 실체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정량이 스리랑카인 3명에 의해서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뒤 탈출을 해서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넘어서 도망가다가 트럭에 치인 거군요.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근데 그게 이제 도망가다가 그렇게 됐는지 여부도 지금 현재로서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근데 공소시효가 다 지났다는 이유로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공소시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면, 일단 강간만 적용이 되었을 때는 5년이에요. 예. 근데 강간을 여러 명이 같이 하면 이건 특수 강간이 돼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10년. 연장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강도 혐의까지 같이 부과가 되면은 15년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나요. 예. 이게 사건이 발생한 지 15년 후에야 지금 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데 15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려면 강도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야 되지만 강도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강도짓을 벌인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소지품 중에 몇 개가 분실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책 3권이랑 그다음에 돈 몇천 원 정도가 학생증 이런 것들이 분실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검찰이 공소시효 때문에 강도 혐의까지 넣어서 그러니까 이걸 강도 강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결합이 됐을 때는 15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소를 했지만 강도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1998년에 있었던 사건을 공소시효 10년이 2008년 때까지 검찰과 경찰이 손 놓고 있다가 2013년 공소시효 한참 지나고 나서 처벌하려고 보니까 공소시효가 지나 있는 거라 강도죄까지 엮은 거래요. 그렇죠. 그거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입증이 증인까지 동원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증인의 내용, 그 증언 내용이 법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믿을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그 2000년부터 2013년도까지 무려 13년간 저 피해자의 아버지가 예. 계속해서 검찰, 경찰 가릴 것 없이 진정서와 고소장과 이런 것들을 들고 제발 다시 수사를 해달라라고 100여 차례. 하면서 100여 차례 방문을 했던 거 저는 그 대목에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예.